네, 두 번째는 뭐 첫 번째는 교육에 대해서 했고 네. 두 번째는 어쨌든 제주도의 행정의 수장이 바뀌면서 예,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같은 소속이긴 하지만 색깔이 전혀 다릅니다. 예. 오영훈 도정은 약간 밀어붙이는 식이지만 예, 그렇죠. 미래 먹거리 뭐 추진력은 상당히 좋긴 하지만 네. 상당히 전반적인 준비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논란이 벌어졌고 그래도 그나마 이번에 민성국이 위성훈 도정 같은 경우는 소통 합리적이라는 네.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첫걸음 하는데 벌써부터 비판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언론 기간은 뭐 허니문 기간이 있다는데 허니문 기간이 저는 있죠. 한 달, 두 달을 보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어떤 출범 초기 인수위 과정 네. 진행받는데 먼저 간단히 인수위 과정 어떻게 네.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민선국 유성권 도정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 이렇게 희망에 대한 책임이 이제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실패하면 실패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고 성공한다면 또 성공에 대한 도민들의 또 따뜻한 시선이 또 한껏 존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주도민들이 이제 제주 민생 경제에 대해서 바꿔달라는 강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투표가 무려 63%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우리 유성권 도정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에 관심이 많이 모여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좀 관심 있게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위에 보니까 민생과 실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두고 강력하게 그쪽으로 지향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수위에는 보통요 도정 인수도 작업을 합니다만 정책 공약을 조금 더 구체화하거나 민생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어떤 것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이제 공약에 세부적으로 좀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인수위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공약 내용이 우리 이성권 당선인의 의지를 얼마나 반영했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 공약실천위원회나 인수위원회나 하시는 분들이 역할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먼저 앞에서 인수위원회에서 했던 역할을 보면 과거에는 조금 정치인 중심의 또 이렇게 큰 이제 아덴자 중심의 인수위원회가 많이 꾸려졌다면 이번에 위성권 도정은 실무 중심의 교사나 전문가 중심의 또 시민사회단체의 인사들이 많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민생이라든가 미래, 제주도 디지털 혁신 분야에 대한 어떤 폭넓은 참여를 확대해줬던 그런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그 원희룡 도정 때도 그렇고 그 오영훈 도정 때도 인수위원회 활동하는 거 보면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도정에 대해서 했던 정책이나 공약은 일단 뒤집어는 게 좋겠다. 이거는 조금 안 돼. 우리 도정이 안 맞아. 아마 이런 식으로 갔던 거에 비하면 이번에 위성군 도정은 확실하게 오영훈 도정에서 했었던 뭐 BRT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해보고 특히 칭따오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토해봐가고 먼저 해결해야 될 거는 먼저 해결하고 아니면 유지할 건 유지하고 아니면 어떤 것들은 또 더 논의를 거쳐서 이것은 사업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하는 논리까지 이렇게 제시하는 걸로 봐선 위성군 도정은 오영훈 도정의 역할을 완전히 뒤집는 게 아니고 오영훈 도정에서 잘했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더 채워주고 또 너무 과했던 부분들은 조금 거기서 멈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많이 요구하고 또 그 내용을 담은 걸로 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어쨌든 우리는 기자들이 보면 어쨌든 시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각형 건데 약간 뭐 한쪽 찌그러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맞습니다. 비판적 시각 같는데 네. 우리 참 기대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뭐 핫 이슈죠. 이제 국무회의 생방송. 그런데 위성훈 도지사도 그걸 취재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초기 좀 중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좋은 거를 빨리 드리는 건 좋은데 좀 검증해서 참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 말에 이런 게 있죠.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제일 잘 안다. 우리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회를 봤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너무 감동했고 과거에는 국무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임하시면서 국무위원회를 온라인화 해서 무조건 다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한다. 되게 관심 많고 저도 요즘에 계속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국무위원회 했던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관심 갖게 되는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있어요. 그렇죠. 국민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위성권 도정이 그 회의를 국장급 실무회의를 오픈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재명 대통령만큼 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되면 망신이라니까요. 현재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번에 한번 이렇게
도민들한테 쓴소리를 많이 들음으로써 다음부터의 국장급, 실국장급 회의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는 실국장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석학도 있으시고 머리도 좋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빨리 캐치해 가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끼리 아는 얘기인데 시국장들이 회의 때 전날 뭐 상난대 잔치나 행사가 많다 보면 그렇죠. 시국장들이 계속 맞아요. 제주문화가 다음날 보면 있습니다. 사진 보면 조는 국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 생방송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되고 자 며칠 전에 또 논란이 되긴 했는데 그 위성군 지사께서 말씀을 컨벤션에서 하는데 똑똑하고 제주말로 요망진 사람들은 서울로 보내고 말썽 많고 공부하는 제주에 있다는데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맥락은 있죠.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제주를 잘 먹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 위성군 지사께서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죠. 아마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민들이 흔히 쓰는 용어로 이렇게 풀어지지 않고 우리 도지사께서 생각하고 있던 기존 예를 들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보낸다는 옛날에 속담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말을 약간 비유해서 똑똑한 사람은 서울로 가고 조금 말썽 있는 사람은 제주로 와서 우리 제주 사회에서 조금 더 바람직한 걸로 좀 변화할 수 있게끔 만들자 뭐 그런 의지셨겠으나 도민 공감대는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걸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맞습니다. 은유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특히 이념적으로 맞대기를 벌이시는 그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딴지걸 수 있잖아요. 그럼요. 엄연히 우리는 경쟁하는 상대 정당도 있고 또 그 상대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도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 언행 이런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위성군 지사 그러니까 위성군 지사에 지금까지 걸어온 정치 행보 보면 어쨌든 전승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특별히 크게 뭐 선거에서 크게 부딪히는 분이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세력 규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등한시는 아니고 신경을 좀 못 썼는데 이번 도지사 선거 하면서 많은 그룹들이 붙고 이렇게 하면서 필터링 거쳐지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이건 제주도가 일각입니다. 일각에서는 위성군 도정이 시민사회단체에 좌지우지 당할 수 있다. 보고 하나는 어쨌든 간에 원희룡 도정에 있는 분하고는 어쨌든 정치적인 이념에서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아마 전 했던 오영훈 도정, 민사팔기 오영훈 도정에 있는 분들을 많이 왜냐하면 현재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고 있는데 저도 그 일각에서는 뭐 오영훈 도정에 있던 몇몇 분들 뭐 위성훈 도정으로 간다는 소문이 파다하면서 기자들은 이러면 우리가 말하는 오영훈 도정 2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 위성군 도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성군 도정은 인수위원회 때부터 오영훈 도정이 해왔었던 사업 가운데서 잘 되고 있는 것은 계속하게 하고 또 약간 모자란 부분들은 조금 더 해도 잘 되는 방향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넘쳤던 부분은 조금 다중시키게 하는 그런 전략을 인수위원회에서 준비한다고 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위성군 도정의 첫 번째 임기 2년 내에 오영훈 도정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쓰는 거에 대해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성군 도정은요 준비가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랬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사회, 또 학계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왔지만 그 사람들은 같이 도정에서 활동할 사람이 아니고 그동안에 위성군 도정이 생각하고 있는 공약을 구체화시키고 아이디어화해서 그것을 위성군 도정한테 넘겨주면 담당 공무원들이 그거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담당 공무원들도 오영훈 도정에서 했던 사람들 다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들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면 그 사람들이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2년 내 임기에서 해낼 수 있는 사업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고 본다면 저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오영훈 도정에서 굉장히 일을 잘했고 또 성과도 많이 냈던 공무원들은 다시 쓰는 것이 저는 옳다. 또 그러나 오영훈 도정이 또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측근에 대한 오해, 불신 이런 것도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좀 배제하고 잘 활동해왔고 성과를 많이 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성군이 좀 끌어안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한 1, 2년 내에는 현재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가운데서 AI 대장난이나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1년 내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내에 차근차근 위성군의 도정이 갈 수 있는 아젠다를 만들고 타임 스케줄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공무원들을 새롭게 편제를 개편하고 인사 발령을 통해서 위성군 도정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이끌어간다? 전 그렇다면
오영훈 도정 사람들 끌어다 쓰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현재 오영훈 도정을 끌어오면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위성군 도정의 새로운 사람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인수인계하면서 미래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오영훈 도정의 추진에서 굉장히 뭐 아주 획기적이고 예. 뛰어난 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문제는 측근 정치. 예. 그것도 특히 저도- 보좌관, 이 예. 비서, 보좌관 그 다음에 뭐 언론 쪽에 예. 있는 몇몇 분들로 인해 갖고 완전히 몰락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분이 몇몇 사람들이 뭐 들어갈 거다는 소문이 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위성군 지사께서 알아서 잘 예, 판단하겠지만 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지가 예. 이렇게 뭘 중심으로 그 밑에서 그러니까 그 비서나 보좌 이분들 말고 그 밑에 이 공무원들 그 하위직 뭐 하위직 아니면 뭐 국가- 예, 6급 예, 이상 대장, 이하들 예. 이하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일하는 수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측근 보좌진들이 형편없는 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이분들이 막 뭐 외가 돌문화공원 뭐 이런 쪽으로 뭐 국회 뭐 이쪽으로 막 빠져나갔고 네. 일 정말 저는 젊은 층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아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공무원들 밖에 나가는 공무원들 이제 예. 안으로 다 다시 들이시고 돌아와야죠. 예. 비서진들 했던 예전에 예. 영향을 발휘하고 공무원들한테 입김을 내줬던 그 예. 세력들은 전부 다 빼라는 얘기죠. 예. 위성군 조직을 만들려면 내 그림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오영훈 도정에서 그림자를 해줬던 분 말고 예.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은 예. 어쨌든 그분들은 그 어떤 지사의 능력에 따라 어떻게 할까에 따라 움직이니까 상관없는데 이 비서진들은 어쨌든 오영훈 도정에서 여기서 바라봐갔던 예. 그분들은 솔직히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떤 오영훈 도정이 이제 끝나면서 같이 물러나고 예. 위성훈 도정이 옆에서 서포트는 가능한데 그렇죠. 직접 현장에서 도움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합니다. 보시나요? 그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우리가 옛날에 그 최근에 그 남아공과의 그 월드컵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 출전하지 못했잖아요. 이 경기는 감독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필드에 뛰는 주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위성군 도정에서 실무용으로 현장에서 잘 뛰는 사람을 그 손흥민이 빼듯이 그 외곽으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게임을 치르게 한다? 이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밑에 있는 6급, 7급 사람들,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누가 선배로 왔으면 좋겠는지 물어보면 답을 다 할 겁니다. 그 사람들도 성과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다 눈으로 목도에 있던 사람들이라 내 위에 상사가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더 성과를 잘 냈더라를 잘 안다면 위성군 도정도 그러한 사람들, 그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얘기를 소통으로 잘 들어서 그 위에 있는 중간 관리자나 고급 관리자들을 선임을 한다면 과거에 오영훈 도정에서 생겼던 그런 측근들의 어떤 무리한 정책 또 무리한 사업 방식에 대해서 많이 개선시킬 수 있고 또 위성군 도지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소통의 달인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는 허니문 기간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